자, 그러면 두 장으로 10점 올리기 암기 코드 총정리. 첫 번째 시즌 1. 시즌 2는 비교 테마 총정리로 갈 거고요. 시즌 3는 시험장 총정리 자료로 가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자료는 제 밴드, 네이버 밴드에 이종호의 부동산학 치시면 여기다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 올려놓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암기 코드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 반복하는 것만큼 좋을 겁니다. 일단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암기 코드가 한 3개쯤 되는데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일단 법경기 3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경기 3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 건물 해서 2개만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3개가 결합되면 말 짧게 길게 합니다. 3개 결합되면 법경기 하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되는 것은 말 짧게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리게 나오는 지문들 이렇게 법경기가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이다. X. 토지 건물 2개만 결합이 되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X.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 토지 건물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법에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 광의. 경제적에서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에 4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번에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는 어떻게 암기하시기로 시작. 산본, 생소상. 산본 너무 생소상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기술적 개념을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물리적 개념의 4가지는요. 공자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뜨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자로 시작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나와야 돼 이제는. 자산이나 자본은 법경기 중에 무슨 개념이지만 경제적 개념이지만 자연 이놈은 기술적 개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부동산 암기하는 코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해서 종류는 3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종.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뭐예요?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뭐예요? 재단. 어업권, 임목은 뭐예요? 기타. 준부동산 8개 있는데 이거를 3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이 8개 중에서 등기로 공시하는 것과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기로 공시하는 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합니다.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요거 4가지는 등기하고요.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을 암기 코드 써서 암기합니다. 작은 어항입니다. 큰 어항은 등록 못하고 작은 어항 등록해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어항. 자가 뭐죠?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작은 어항은 등록하세요. 하여튼 작은 어항 등기하다 걸려봐 진짜. 작은 어항은 등록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한다. 작은 어항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지정착물은 종속정착물이 있고 독립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동산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토지정착물 중 뭐가 있고 종속, 토지정착물 중 독립, 그리고 아예 동산이 있는데 동산부터 먼저 암기하고 갑시다. 뭐는 동산? 가수차.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는 동산 아닌가?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수차. 가가 뭐죠? 가식 중인 수목. 수는요? 경작, 수확물입니다. 차는요? 임차인 정착물. 가수차 동산입니다. 토지정착물 중 종속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종속은 암기하지 않고 그 외로 처리할 거고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 암기합니다. 원래 몇 개가 있는데? 4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건물. 그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인데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건물은
건물은 독립정착물이 맞는데 언제부터 독립으로 볼 거냐? 사용 승인부터입니까? 아닙니다. 등기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신축 중이어도 주요 구성 부분이 완성되는 순간 독립으로 봅니다. 이때 주요 구성 부분을 세 가지로 봅니다. 주기지. 뭐요? 주기지. 주가 뭐야? 주벽, 기둥, 지부. 언제부터 독립으로 보는 건물이냐면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야 이건 내 건물이야. 주기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내 건물? 주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지입니다.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건물은 독립으로 봅니다. 암기 코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택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을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을 암기합니다. 공동주택은 네 가지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입니다. 시작.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암기합니다. 아는 감탄사입니다.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여기서 암기 코드 필요한 게 연립입니다. 연립은 일단 4계층 이하 맞습니까? 4층 이하입니까? 4계층 이하입니까? 4계층 이하. 무슨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 연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66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초가,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초. 여러분들 전담입니까? 연초입니까? 연초 기억. 연립은 초가입니다. 초가는 연립입니다. 예. 그리고 기숙사 중에서 임대형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무슨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소개드립니다.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몇 실? 20실. 20실이면 이임대형. 2와 입니다. 알겠죠? 20실이면 뭐요? 이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실 절단 나는 다 죽는 거야. 예. 이번에는 다가구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일단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소개드립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 3계층이야.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몇 세대가? 19세대입니다. 19는 뭐라구? 다가구 이렇게. 19는 20실은 2임대형. 2는 2로 9는 9로 연결합니다. 19 20실 임대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영상.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외의 그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 뭐라는데? 준주택이라는데 준주택 몇 개? 4개. 어떻게 암기합니까? 기호단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호단호. 준주택은 기호단호입니다. 기호단호. 준주택 기호단호.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기호단호는 아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기호단호 뭐였더라? 그런다니까. 준주택 기호단호. 기. 오. 다. 노. 근데 중개사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가 아닙니다. 얘는 뭐죠?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고요. 얘는 분상정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얘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주택 외가 뜨면 누구고? 준주택이고 300세대 미만이 뜨면 도생은 칸이 좀 남아가지고 분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시다. 도생 분상 X 이렇게 뭐요? 도생 분상 X.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까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3번. 아직도 3번 못 외우신 분들 반성하시고 대답하세요. 진짜.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이 있습니까?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개공. 임이 뭐지? 임대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공은요? 개발공급업을 얘기하는 거고.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 중자간. 생각보다 관, 중자간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관이 뭐야? 관리. 중자간은 뭐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숫자 잘 봐. 임대 몇 개? 3개. 뭐 있어?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 몇 개? 3개. 뭐 있어? 관리 몇 개? 뭐 있어? 주거, 비주거. 중자간 뭐 있어? 4개.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암기코드 총정리에 있는 것만 보시고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에는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은 개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 중자감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은 개공이 있는데 임에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어요.
개공에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 중자감이 있는데 관에 주거, 비주거 있어요. 중자감에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 암기 코드는 끝났습니다. 경제론 암기 코드 암기하러 갑시다. 자, 일정 기간이 유량이고 일정 시점이 절량인데 우리는 유량은 공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량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절량은 저제자가 저제자가 보통 달인. 어디 있는 제자가? 오브 데어에 있는 저제자가 보통 달인. 절량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저기 있는 제자가 보통 달인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싹 다 유량입니다.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들만 절량이고요. 나머지는 유량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수요 공급 함수. 얘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QD는 얼마, QS는 얼마. 이게 수요 공급 함수고요. 조금 변칙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P는 얼마, P는 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Q는 얼마가 나오든지 P는 얼마가 나오면 이게 뭔데?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인데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라 그래요. 기울기는요. Q를 위로 올립니다. Q가 위로 올라갑니다. 분자에 뭐가 있다? Q. 그러면 여러분들 기울기는 언제 구해요?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구해요. 뭐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라. 그때 기울기 구해요. 기울기 언제 구한다고요? 기울기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 구한다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게 탄피거든요. 탄력성의 크기는요. P를 위로 올립니다. 탄, P. 기울기가 반대입니다. 기울기는 뭐를 위로 올리고? Q를 위로 올리고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리는데 얘는 어디서만 쓰냐면 거미집에서만 씁니다. 탄피 어디서 쓴다? 거미집. 기울기는 어디서 쓴다?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그때 기Q를 쓰고요. 탄피는 어디서 쓴다? 거미집. 탄피 실컷 외워놓고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탄, 피. 대답한다니까? 어디서 써요? 모르는데 나는 그 탄피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 탄피 어디서 써요? 거미집에서 쓰고요. 기Q 어디서 써요? 기울기 구하라 하면 그때 기Q를 쓰고요. 탄피는 어디서 써요? 거미집에서만 써요. 탄피는 거미집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거미집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탄,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이에요. 공탄,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이에요. 기짝,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의 탄력성이 큰 거야.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 탄력성이 큰 거라니까. 뭐라고요? 수렴.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의 탄력성이 큰 거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발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탄수, 공탄발, 기짝탄, 탄피까지가 거미집 한 세트입니다. 시작. 수탄, 가 거미집 이론 세트 메뉴 세 가지 중에 각각의 세트 메뉴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이고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며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졌을 때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P로 위로 올리면서 탄피 하시면 됩니다. 암기 코드 적용하시고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고요? 1과 비교하고요. 종류가 몇 개? 5개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혜량의 변화인데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큰 경우는 수의 탄력성이 1보다 뭐해서? 작아서 비탄력이고 위에 있는 수혜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뭐해서? 커서 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0.5인지 1.5인지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장하겠네 진짜. 맨날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고 하고 안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하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5인지 1.5인지가 핵심이에요. 1.5는 뭐고요? 탄력. 왜요? 1보다 크니까. 0.5는 뭐예요? 비탄력. 왜요? 작으니까. 그 수의 가격 탄력성은 맨날 밑에 게 많이 변해서 비탄력이다. 위에 게 많이 변해서 탄력이다. 1.5면 탄력이다. 0.5면 비탄력이다. 1과 비교해서 종류 5개.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거 하다가 갑자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가면 이것도 나오긴 하는데 물단장입니다. 뭐라고요? 물단장.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물단장입니다. 물단장. 이게 물이에요. 요게 단이고요. 요게 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단장. 물리적 공급은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요? 탄력의 완만함. 특히 장탄, 단비는 하늘 두 쪽에 놔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일 때는 뭐하고요? 탄력이고 단기일 때는 비탄력이다. 장탄, 단비 어디에 뭐 내리네? 장탄에
담비 내리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장기 나오는데 눈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안 돼. 장기일 때는 무조건 탄력입니다. 수요 공급을 불문합니다. 당길 때는 무조건 비탄력입니다. 물단장 기억하시고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적이며 수직, 당기는 비탄력적이면서 가파름, 장기는 탄력적이면서 완만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단장이었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득의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를 해요.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즉 소득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저하는요 정상제고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저하는요 열등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은 뭐가 뜨고요? 가격, 다른 놈은 수요. 요게 플러스 방향이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는요 보완제. 그래서 암기할 때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고요?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라서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마인데요. 제 대가리 보니까 뭐가 달려있네요? 뿔이 달려있네요. 대가리 뿔 달린 보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니까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플러스.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됩니까? 감소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리에 뿔이 어디 달려 있냐면 여기서 달려 있어요.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동안 암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손을 위로 치켜들게요. 손을 위로 치켜들면 요 모양과 중시가 똑같아요. 회복과 상향 시장은 손을 위로 치켜들었지. 이때는 매 도인이 중시됩니다. 매 뭐? 도인. 그리고 상한선, 하한선 물었을 때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회복과 상향 시장에서는 옛날 가격이 무슨 선이죠? 하한선입니다. 맞아요? 손 떨어뜨리세요. 후퇴와 하향 시장은 누가 중시됩니까? 매 수인이 중시되고요. 옛날 가격은 무슨 선입니까? 상한선. 한 번에 정리합시다. 회복 상향은 누구 중시해? 매도인 중시에.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후퇴 하향은 누구 중시에? 매수인 중시에. 옛날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상한선, 하한선은 손 모양과는 반대입니다. 중시는 손 모양과 똑같습니다. 한 번 더. 회복 상향은 누구 중시에? 매도인 중시에. 옛날 가격은 하한선. 후퇴 하향은 누구 중시에? 매수인 중시에. 옛날 가격은 상한선. 이렇게 암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3B란 게 나옵니다. 거래가 공개하면 다 죽는 거야.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이건 전부 다 무슨 성 때문이죠? 개별성.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3B. 3B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비공개되는 것도, 상품이 비표준적인 것도, 시장이 비조직적인 것도 절대로 부동산 아닙니다. 개별성 때문에 3B. 개별성 때문에 3B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 여러분 공차고 나면 땀나? 세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나오면 뭐라고요? 차별합니다. 땀났어 방금? 그러면 세수하시기 바랍니다. 세분화는 누구 측면? 수요 측면. 문제 냅니다. 수요자 갖고 시장 분할하는 건 차별하다. X. 수요 갖고 시장 구분하는 건 세분화고요. 공급 측면에서 시장을 나누는 걸 세분화라고 한다. X. 공급이 나오면 차별합니다. 공은 차고 땀나니까 세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차 땀났어? 세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여드릴게. 이 공이 여기 있거든. 막 찬단 말이야 이렇게. 땀이 막 나니까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을 막 찼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차니까 땀이 막 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세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 차고 세수하고 공 차고 세수하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이라도 걸릴까 봐 그래요. 공이 나오면 차고요. 땀 났잖아? 그럼 세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 자, 운동했더니 힘드네. 자, 이번에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과연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요? 과연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과연미만 해. 약성에서 정상을 얻으려면 과합니다. 뭐 해야 될지 몰라 지금. 과연미를 하라고. 약성에서 정상이윤 과. 약성에서 초과이윤 현미해야 됩니다. 과는 안 돼요. 과는 정상률밖에 못 얻고, 약성에서 초과 얻으려면 현미해야 됩니다. 중강성에서 정상을 얻으려면
과현 해야 됩니다. 과현. 정상이윤이라 그랬잖아, 내가. 과현 해야 됩니다. 초과이윤은요, 미 해야 됩니다. 강성에서 정상을 얻으려면 과연 미, 초과이윤은요, 못 얻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르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우리 사이에 약간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잡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약성에서 정상이윤. 잘하면서 그래. 초과이윤은 현미. 중강성에서 정상이윤. 과현, 초과이윤. 강성에서 정상이윤. 과현미, 초과이윤은 못 얻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과현미로 암기하세요. 예, 오케이. 이번에는 할당률적 시장. 할당률적 시장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하세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지금부터 이렇게 암기해.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으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한 번 더.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 정보가치 얼마? 1000. 정보 비용 1000.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썼어? 1000을 썼어. 그럼 비용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1000. 예, 다시 할게. 있잖아. 씨. 자, 다시 할게요.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썼지. 그럼 비용은 있어 없어? 있지만 1000짜리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지. 그럼 뭐는 있어도? 정보 비용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률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고 정보 비용은요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당률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시 할당률적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요? 천천. 정보가치 1000, 정보 비용 1000. 정보 비용이 떡하니 1000 하고 있어 없어? 뭐 잘하면서 그래 또. 있어도 괜찮네? 뭐만 못 얻으면? 초과이윤만 못 얻으면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암기 코드 알겠습니까? 할당률적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정보가치 1000. 정보비용 1000. 정보비용 있어도 되네? 뭐만 없으면? 초과이윤만 없으면 할당률적 시장이니까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때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문.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읍이 나옵니다. 정보, 비용이 이렇게 수반 이렇게 비읍이 나오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뭐는 뭐 때문이다? 비읍은 비읍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강의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인쇄 잘못됐다고 가져옵니다. 쌤 이거 뭐 글자가 이게 왜 이렇게 됐다 말았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비읍은 비읍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었고요.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따라합니다. 빼앗나. 자, 돈 2개 뭐하고요? 빼고요. 뭐를 곱하죠? 예, 곱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물론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는 한 번 하지 말고 는는 2번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현재 가치는 빼, 안, 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현재 가치 뭐라고요? 빼, 안, 나.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형. 조심하셔야 될 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는 상향형 겁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형이 되어서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뭐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하면 감소하면 상향형입니다. 반드시 versus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역하고? 하향역하고. 대가리 치워드려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면 무슨 역하요? 근데 압도적으로 앞에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시작.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되어서 결국 저가 주택 공급은 뭐 된다? 증가된다. 시작. 저가 증가, 하향 증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은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그동안은 시험에 차익지대설은 뭐 비옥도, 수학 체감, 한기지 지대 없어 이게 나왔고 그동안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한기지에서 지대가 존재한다 이게 나왔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가지. 누가 누구를 결정합니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그럼 지대가 뭔지 아세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를 지대로 보는 겁니다.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근데 절대지대설은 지가입니다. 지가. 뭐라고요? 지가. 누가 먼저 오르고 지대가 오르고 얘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뭐다? 비용이다.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가지는 뭐고? 차익지대설입니다. 뭐 말이 통해야 강의를 해먹지. 가지가 뭐냐고요? 차익지대설. 지가는 절대지대설.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것. 차익지대설.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것은 절대지대설. 차익지대설에서는 누가 누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라면 절대지대설에서는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차익지대설에서는 두 글자 지대를 뭘로 보지만 잉여로 보지만 절대지대설에서는 두 글자 지대를 뭘로 봅니까? 비용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잉여를 불로소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급한 게 그게 아니고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잉여고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반면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가 비용이고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지는 무슨 지대설? 차익지대설. 지가는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서는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를 뭐로 나눈다?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뭐를요?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기로 시작. 교사, 너 우니? 이렇게. 교사, 우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teacher, are you crying? 이렇게. 교사, 너 우니? 이렇게.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면 교통비, 운송비가 있어야 되고요. 밑에 사용량, 이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 운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송비나 교통비나 운송비 강조하신 분이 우리 부동산학에서 총 몇 분이 계십니까? 3분입니다. 어떻게 암기하기로? 뒤해배로 기억합니다. T는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를 강조했고요. 헤이그는요? 마찰 비용이론에서 수송비를 강조했고요. 배번은 최소 비용이론, 원지대설 투 비용이론. 원지대설 투 비용이론에서 수송비 강조됩니다. 지대설은 무슨 지대설? 위치지대설. 비용이론은 마찰 비용과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습니다.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가 시험에 뜨거든 튀에베 찾으시기 바랍니다. 튀넨, 헤이그, 베버가 각각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를 강조하신 분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버제스가 주장한 이론이 뭐죠? 동심원 이론.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중전, 저고통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점이지대로 나옵니다.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그래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살아요? 저소득층이 살아요. 그리고 밑줄 그은 거 2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이지대, 점이지대랑 또 통근자지대. 요 2가지는요. 어디서는 안 나와요. 선형이론이나 다핵심이론에서는 안 나옵니다. 문제 풀다가 점이지대가 뜨거나 통근자지대가 뜨면 반드시 무슨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이다. 점이지대와 통근자지대는 어디서는 안 나온다? 다른 이론에서는 안 나온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트레이드마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는 2개만 합니다.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고요? 중전, 저고통이고요. 점이지대와 통근자지대는 어디서만 나온다? 동심원 이론. 자, 푸가 확률 모형 주장합니다. 확률 모형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푸입니다. 푸는 뭘 주장했고 확률 모형 주장했고 확률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 푸입니다. 근데 푸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수거면입니다. 뭐라고요? 수거면. 수거면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거면 가봤어요? 가보면요. 신조리도 있고 지직리도 있고 그래요. 지분증권의 종류가 몇 개? 3개. 시작. 신조리. 뭐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부채증권입니까? 지분증권입니까? 지분증권이고 주택조합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지직리. 지직리가 뭐죠? 주택조합입니다. 지직리 모르셨군요. 주택조합입니다. 신조리가 뭐죠? 신조리 모르셨군요. 이번 기회 아시기 바랍니다. 지분증권입니다. 수거면이 뭐죠? 확률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3가지가 수거면입니다.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신조리 뭐였지? 그러지 말고. 맨날 지직리 뭐였지? 그러지 말고. 맨날 수거면 뭐였지? 그러지 말고. 수거면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 결정하는 3가지. 신조리는 지분증권 3가지. 지직리는 주택조합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푸는 무슨 모형 주장했는데 확률 모형 주장했는데 확률을 결정하는 건 몇 개? 3개. 뭐요? 수거면. 지분정권 몇 개? 3개. 뭐요? 신조리. 주택조합 몇 개? 3개. 뭐요? 지식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입지론은 중에서 소매로 출발하는 게 2개가 있는데 소매 인력 법칙 주장하신 분은 누구고? 랠리고 소매 입지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넬슨입니다. 넬슨은 소매 입지에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까?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합니까? 네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어떤 사람 봤냐면 레팔 하는 사람 봤습니다. 진짜 레팔이야 네팔이야 네팔 넬슨이 8가지 원칙 제시했습니다. 소매 인력 레일리 뭐 말해야 될지 몰라 지금. 소매 인력은 레일리, 소매 입지는 넬슨, 8가지 원칙도 넬슨, 네팔. 베버처럼 비읍으로 끝나면 무슨 이론 주장했고 비용 이론 주장했고 레쉬처럼 시옷으로 끝나면 수요 이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세요. 최대 수요 이론 주장하신 분은 누구다? 시옷으로 끝나야 돼. 최소 비용 이론 주장하신 분이 누구야? 비읍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 주장했고 레쉬는 최대 수요 이론 주장했습니다. 수요 이론의 레쉬, 비용 이론의 베버. 혹시 헷갈리시면 앞에 최대 최소 이거 칼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바꿔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최대 비용 이론, 최소 수요 이론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비용 이론이냐 수요 이론이냐가 핵심이에요. 비용 이론은 비읍으로 끝나는 누구? 베버. 수요 이론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누구? 레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계수 구하는 공식, LQ를 구하는 공식은 전국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해당 지역에 가서 전산업, 특정산업. 암기할 때 시작. 전국의 지역의 얘가 1보다 크면요. 기반산업입니다. 작으면 비기반산업. 그럼 입지계수를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구해가지고 기반산업 몇 개인가를 찾으시오 한다면 입지계수 1보다 큰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비기반산업 몇 개인지 찾으시오 그러면 입지계수 1보다 작은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론의 암기 코드입니다. 일로 오세요. 부동산 정책론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요. 직간이 무슨 개입이 있고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이용 규제 있는데 이용 규제 몇 개? 3개. 시작.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가 됩니다. 근데 제로 끝났지만 이용 규제가 아닌 게 2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몇 개? 5개. 시작.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 이런 게 간접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100%짜리라서 이용 규제 3개, 간접 개입 5개, 그 외에는 싹 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암기할 때는 뭐요? 직간이. 암기할 때는 뭐요? 직간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3개, 직간이를 암코 적용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 공부하셔야 돼.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공부하셔야 돼. 아는 거 몇 개? 5개. 시작. 공개, 택, 초토 이렇게 암기합니다. 빈 개인 택시가 초토화되고 한 대도 없어요. 공개택이가 초토화되고 한 개도 없어요.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 개, 택, 초, 토지 초과 이득세, 초토, 종합토지세 조심하셔야 될 거. 개발권 양도제도는 직간이로 본다면 어디 들어갔지만 이용규제로 들어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직간이 중에서 뭐지만 이용규제지만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아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만 이상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폐지된 제도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6B, B7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시장 실패는 정보가 어떨 때? 비대칭적일 때. 공공재는 소비를 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름하여 6B 기억하셔야 됩니다. B7개. 여러분들 여기서는 B가 빠지면 절단 납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되고 상품이 표준적이고 시장이 조직적이죠. 아니죠.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정보가 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하죠.
아니죠. 정보가 비대칭. 공공재라는 재화는 소비할 때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재화죠? 아니죠. 비경합, 비배제. 비 빠지면 절단나는 7종 세트 기억하시고, 6종 세트 기억하시고, 6B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 4개. 도간농자. 이거 못하면 내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도 지역 4개. 도간농자. 그 중에서 도시 지역 4개. 주상공록. 주상공록 중 전일준 할 수 있는 거 2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 뭐랑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이 유의하겠네요. 맞아요? 양호할 때는 무슨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편리할 때는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양전편일로 암기합니다. 시작. 양전편일. 양호할 때 전용, 편리할 때 일반. 전용 몇 개? 2개. 양호한데 단독주택이면 1종 전용. 왜 이걸 못하지? 양호한데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편리하면 뭔데? 일반인데 몇 개? 3개. 편리한데 저층주택이면 1종 일반, 편리 중층, 2종 일반, 편리 중고층,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된 거 준주거. 주거지역 딱 6개 있거든요. 물으면 대답하세요.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된 거 준주거. 양호 단독 1종 전용, 양호 공동 2종 전용. 이상 소리 하지 말고. 편리 저층 1종 일반, 편리 중층 2종 일반, 편리 중고층 3종 일반.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준은 5개 준이 있습니다.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기계재단 기타는요?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기호단은요? 준주택. 마샬. 토지 이외 일시적인 건요? 준지대.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름하여 5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준부동산. 주택 외의 기호단어는요? 준주택. 마샬. 토지 이외 일시적인 건요? 준지대.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아까 했던 거. 허프의 확률명에서 확률을 글자는 3가지는요? 수거면, 점포수. 몰라 지금? 확률 글자는 3가지 뭐요? 수거면. 수거면에 가면 무슨 리와 무슨 리가 있어요? 신조리와 지식리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보자고. 주택조합은요? 지식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분증권은요? 신조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가 있습니다. 7번은요. 그냥 결론만 기억할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때 언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냥 따라서 장탄탄. 장탄탄. 단기와 장기 중에서 장기, 수요가 탄력,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는 언제 더 발생합니까? 라고 물으면 단기보다는 장기, 수요가 탄력, 공급도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은요. 공급이 감소되는데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 딱 2개 있습니다. 보조선입니다. 임대료 뭐랑? 보조랑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시작?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 외쳐주시면 됩니다. 보조선. 보조선.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 감소됩니다. 후분양 공급 감소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되면 공급 감소됩니다. 임대료 보조 공급 증가됩니다. 선분양 공급 증가됩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급이 감소되는데 보조선 증가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몇 개가 있는데? 8개 있는데 시작.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아파트에 누가요? 통장님이요. 얼마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갑니다. 기분 좋아.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가면 기분 좋아?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가면 기분 좋아? 묻습니다. 최저소득이 50년이면 영구, 저소득 서민 30년. 국민, 젊어, 행복, 사회 취약계층, 통합,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 분양 전환,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을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것은 기준주택 전세. 전세가 2개 있거든요. 기준주택 전세가 있고 장기전세가 있는데 그냥 전세계약 방식은요.
장기 전세고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방식은요. 기준주택 전세. 따라합니다. 선증가, 후감소 했었는데 후분양하면 공급이 뭐하고요? 감소. 선분양하면 공급 증가. 보조선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 이상 정책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세요. 지렛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지총저. 지총저 딱 세팅해놓고 부동 왼쪽이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부동 오른쪽이면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분 수익률. 은행에서 부채를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는 지렛대는 정의 지렛대. 가장 하락하는 지렛대는 부의 지렛대. 불변하는 지렛대가 중립적 지렛대가 됩니다. 잘 보시고 자기 자본 수익률 상승, 정, 하락, 부 같으면 중립, 세팅값, 지총저, 부동의 왼쪽, 정, 반대, 부 같으면 중립, 지총저였습니다. 그리고 지렛대 효과 2탄입니다. 바로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뭐라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 돈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비율로 하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채비율로 하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나올 때는 따라합니다.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시작. 대부비율 나올 때 따라합니다. 내 돈 수익 이자. 부채비율 나옵니다. 빼꼽더. 총에서 저 뭐하고 빼고. 이거 1번입니다. 부채비율 곱하고 총을 더합니다. 공식이 다릅니다. 자, 잘 보시고 돈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릅니다. 대부비율은요. 내 돈 수익 이자. 부채비율은요. 빼꼽더. 총에서 저 빼는 거 첫 번째. 부채비율 곱하는 거 두 번째. 총을 더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빼꼽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 5가지 시작.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맞아요? 이 중에서 부채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 암기할 때는 부금으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부금. 부금입니다. 사업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무슨 위험에 속하죠? 사업상의 위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5개는요. 사금 법인유. 사업할 때는요. 쉬운 위치. 부채 잘못 쓰면요. 금융적 위험. 특히나 중요한 위험이 이거예요. 인플레 위험이요. 그래서 걔는 따로 독립 한번 시켜봤습니다. 뭐가 발생할 때? 인플레가 발생할 때 누가 남의 어디 앞에다가 차고 앞에다가 뭘 쌓아놓은 거예요? 대변. 누가 무슨 이자를 선호한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차입자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하고 대출기관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합니다. 뭐가 예상될 때?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가 나서요. 누가 남의 차고 앞에다가 대변 쌓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발생하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화가 나서요. 차고 앞에 대변 쌓아놨습니다. 오케이? 기대 수익률은 딱 2개 있습니다. 그냥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그냥 기대 수익률은 따라합니다.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따라합니다. ABC의 비중, 수익률,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곱해서 더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냥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풀다가 최소가 딱 2번 뜨거든요. 뭐요? 최소.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이름은요? 전용 수입이고 최소한 보장되들 수익률의 이름은요?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을 4글자로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누구는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여기요?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수익률이면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이름은요? 전용 수입. 우리 부동산학에서 최소가 뜨면 2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요구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이나 전용 수입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이번에는 역수관계 한번 암기해봅니다.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일례. 이러한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역수입니다. 연내, 감기. 연내, 감기 하면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연내, 감기 걸립니다. 연현, 저상.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수가 역수입니다. 어림셈법에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새우.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일내 역수입니다. 연내 역수입니다. 연현 역수입니다.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입니다. 종합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하는율이 역수입니다. 세전 승수하고 지분 배당률이 역수입니다. 새우 승수와 새우 승률이 역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뭐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따라합니다. 할이수. 여러분들 아리수 아닙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아닙니다. 할이수입니다.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할이수가 상승하면 미래 가치는 커지고요.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할이수 커지면 내가 커지고 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곱하면 요즘 유행합니다, 이거. 자, 잘 보세요. 연현에다가 저상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왜요? 역수니까요. 연내다가 간기를 곱하면 1이 됩니다. 왜요? 역수니까요. 근데 일시불을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불을 곱하면요. 뭘 곱하면? 일시불을 곱하면 연금은 유지. 뭐는 유지? 연금은 유지. 내가 현가만 바뀌어요.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뭐가 된다? 내가계수가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은 유지. 뭐로 바뀐다? 현가계수로 바뀐다.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뭐를 곱하면? 일시불을 곱하면 뭐는 유지? 연금은 유지. 내가 현가만 바뀐다. 아까 제가 역수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죠? 1.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뀝니다.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뀝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뭘 곱하면? 감기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자동상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1번, 2번 이거 2번 시험에 나옵니다. 연현에다가 일내 곱했을 때, 연현에다가 감기 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 연내에다가 일연 곱했을 때, 연내에다가 저상 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를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니까 암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 4가지를 암기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요, 원금이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에 원금 플러스 이자고, 하늘이 두 쪽에 놔도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요, 원리금 상환액이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계산 10단계랑 매각현금 흐름 계산 과정 7단계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현금 흐름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와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현금 흐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매각현금 흐름 시작. 매매, 순미, 세자세.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 가액이 나와요. 미상환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와 매매, 순미, 세자세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영업경비에는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는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즉 영업경비에 불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되고요?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개만이 자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실미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 요 6가지는요, 경비가 안 돼요. 경비가 안 돼요? 뭐가 경비가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개만이 자면 안 돼요. 영업소득세입니다. 영업소득세는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볼까요? 순대. 더하고 해야지. 순대를 이감하고는 무슨 뜻이야?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빼고, 세율은 곱해서, 이렇게.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술래지. 어림셈법은
오, 승수. 비율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 0입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순영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은 뭐예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뭐예요? 어림셈법.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은 뭐예요? 비율분석법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4개 얘기하면요. 순례지 현가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순례지 현가. 아까 얘기했던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서 현가회수기간법을 추가하면 시간같이 고려하는 게 됩니다.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저 따라합니다. 입에서 출을 빼갔나? 입에서 출 빼는 게 무슨 법? 순영가법. 입과 출을 같게 만드는 것 내부승률법. 입에서 출을 나누는 것 수익성지수법. 입에서 출을 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승률은요. 입과 출을 같게 만든다 해도 되고 순영가를 0으로 만든다 해도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영가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0이 있어야 되고요. 지수 옆에는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순영. 순영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하죠?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내부승률은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요구승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건 투자 채택이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읽으세요. 시작. 할인율, 재투자율. 순영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쓰고?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1번, 2번은 하늘 두 쪽이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답하시죠. 순영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0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사용한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아유 힘들어.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쓴다? 내부수익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자 작을수록 좋다 가보겠습니다. 순소득 승수는 뭐분의 뭔데? 순분의 총이고 얘를 뭐라 부르는데? 자본의 수기간이라 부르는데 말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순소득 승수의 동의어는 누구고요? 자본의 수기간이고요. 말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종합자본환율의 동의어는요. 총투자 수익률. 지분배당률의 동의어는요. 지분환원율. 세후수익률의 동의어는요. 지분투자 수익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동의어 암기를 좀 합시다. 순소득 승수 동의어. 자본의 수기간. 종합자본환원율의 동의어. 총투자 수익률. 지분배당률의 동의어. 지분환원율. 세후수익률의 동의어. 지분투자 수익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금융에는 지분금융도 있고 부채금융도 있고 메자닌 금융도 있는데 우리는 지분금융 5개랑 메자닌 금융 4개를 암기할 겁니다. 지분금융 5개 시작. 신조리증권. 신조리증권은 지분금융입니다. 메자닌 금융 4개 암기할 겁니다. 메자닌 금융 시작. 메자닌 신전 후 이렇게 암기합니다. 신조리증권은요? 지분금융이고요. 신전 후는요? 메자닌 금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조리증권, 지분금융, 메자닌 신전 후 메자닌 금융입니다. 조기상환은 언제 이루어지죠? 하락할 때요. 조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나 금리가 말 때 하락할 때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조기상환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하 조기상환은 금리 하락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상하면 다 죽어요. 조기상환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금리가 하락할 때 뭔가 조기상환이 이루어진다. 변동금리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말수록 짧을수록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전가됩니다. 짧을수록 대차 더, 짧을수록 대차 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뭐요? 순부죠.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감당률 나누고 저당 상수 나눠주면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을 비교한다면 원금 균등 상환은 뭐는 불변이지만 나머지는 다 감소입니다. 이자 감소, 원리금 감소. 원리금 균등은 그림 그려서 알겠지만 원금은 뭐 되고 증가, 이자 감소, 원리금 불변입니다. 암기 코드 적용합니다. 원원채 깔아놓고 가운데는 원리금 균등입니다.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은 순서는 부등호 어느 쪽? 왼쪽. 대출 잔액이 큰 순서, 총원리금 상환액, 누적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는 그것의 반대.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는 원원채 부등호 왼쪽.
잔액의 크기, 이자 상환, 총이자 상환액의 크기는 그것의 반대. 저당 유동화되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따라서 굿, how, 좋다. 자, 저당 유동화되면 좋아요. 자가 소유 비중은 증가, 주택 건설, 촉진, 주거, 안정, 대출 여력, 확대, BIS, 재고,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 좋은 말 할 때 이거 다 외우실래요? 좋다 하실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 그동안 3개 나왔습니다. 자가 소유 비중이 감소한다고 나온 적이 있고요. 유동성이 감소된다, 유동성 위험이 증가된다. 요거 3개가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자가 소유 비중은 뭐 되는 게 좋고 증가되는 게, 유동성은 증가되는 게, 유동성 위험은 감소되는 게 좋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증권입니다. 부동산 증권은 따라합니다. 신조리, MA 5개 있는데 신조리는 뭐고요? 지분증권이고. 진짜 많이 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진짜 이거 못하면 안 돼. 지분증권은요? 신조리. 부채증권은 MA. 그럼 MBS와 ABS는 무슨 증권이고? 부채증권이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증권입니다. 대답하세요. 지분 직접 다수. 신디케이트 지분 직접 소수. 조인트 벤처 지분 간접 다수. 리츠. 많이 했어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해요. 했어요? 그리고 MBS와 ABS는 무슨 증권인데? 부채증권인데 우리는 MBS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뭐요? MBS. 종류 몇 개? 3개. 무슨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근데 혼합형이 2개 있어가지고 MBS 종류가 4개가 되어버려요. 원래는 3개인데 지분 형태가 누구? MPTS, 채권 형태가 MBB, 혼합 형태가 MPTB와 CMO. 어디 위에? 저 원 위에 꼴초 있어요. 저 원 위에 꼴초 있습니다. 저 원이 꼴초. 기억하시고 MPTS입니다. 시작. 222XX. MBB는 저 원이 꼴초가 발발발 55. MPTB와 CMO는 저 원이 꼴초가 발투투 X세모.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모두 다 투자자가 하는 건 누구고? MPTS고. 별로 안 중요하겠다, 그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모두 발행자가 하는 건 MBB. 근데 이 MPTB와 CMO 요 두 놈은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 발행자.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은 누구? 투자자. 다릅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MPTB와 CMO는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고요? 발행자가 위험 부담하고요. 조기 상환 위험 부담만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조기 상환 위험 부담도 발행자가 하는 것은 뭐가 유일하다? MBB가 유일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은 다 누가 하는 게 컨셉? 투자자가 하는 게 컨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프로젝트 금융, 영어로는 PF라고 하는데 PF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PF 대출은 신용도 보잖아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물적 담보 가지고 오잖아요. 안 봅니다. 모든 자산 담보 하잖아요. 아닙니다. 자꾸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이렇게 출발해야 돼. 이렇게. 뭐로? 뭐 보고? 사업성 봅니다. 사업성. 언제 발생할? 미래 발생할. 앞으로 발생할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럼 회사한테 청구할 수 없잖아요. 있어요.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자꾸 사해야 된다니까.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비소구, 제한소구. 그것 때문에 채권회수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회사 장부에 부채가 안 뜨잖아요. 떠요. 제발 좀 떠요. 누구한테요?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걸 부의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입에서 PF가 뜨면 사 하세요. PF 뜨면 뭐? 사. 자, 잘 보세요. PF는 뭐 보고 대출해줘요? 사업성 뭡니다. 누구한테 청구 못해요? 사업주한테 청구 못해요. 누구한테 부채 안 떠요? 사업주한테 자꾸 사하라니까 그냥 사. 사만 해, 사. 다시 뭐 봐요? 뒤에 말 안 들려도 좋아요. 사업성 봅니다. 누구한테 청구 못해요? 사업주한테 청구 못해요. 누구한테 부채 안 떠요? 사업주한테 부채 안 떠요. 회사한테 부채 떠요? 떠요.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적 담보 잡아요? 안 잡아요. 사업성 보고요.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고요. 사업주한테 부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F4. 이번에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요. 57회 35 빵빵 갑니다. 자기 설립
5억. 자기 최저 70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 설립 3억. 최저 50억.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는 회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자자. 위탁 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내부 통제 기준이 없어요.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내부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스 안에서 하지 마세요. 버스 내부에서.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내부에서. 잠깐 불러드려요.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자가 내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자 내부. 내부 통제 기준을 지정하는 기관 누구라고요? 자자가 부릅니다. 배당은 어떻게 암기하기로? 50, 90, 90. 자산 구성은 얼마? 80, 70.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자산 구성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80, 부동산만 70, 주식 공모 30, 30, X. 1인당 주식 소유한도 50, 50, X.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아무나 할 수 없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석사 3년,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석사 3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50, X. 주식 공모 30, 30, X. 자산 구성 80, 70. 배당 50, 90, 90. 내부 통제 기준 자자. 자산 최저 자본금 5, 7에 35 빵빵.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9번, 10번, 11번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9번, 10번, 11번. 그동안 리치에서 암기 못했던 것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반드시 암기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눠주고 외우라고 했는데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근데 책임 아닙니다, 진짜. 개발론가입니다.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이렇게. 개발에는 뭐가요? 시공이 제외된. 시공 포함 아닙니다. 개발의 7단계 시작. 아예부터 금감마.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매입,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부동산 개발의 위험 3가지 시작. 법, CB.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위험 줄이기 위해? 법적 위험.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를 분석하는 것.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맺는 것은 비용 위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위험에는 아까 뭐 있었냐면 사금, 법인유 있었고요.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꼴랑 분석해봐야 2개 분석밖에 없거든요. 이 분석 2개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 공부 진짜 어지간히 안 하신 겁니다. 갑시다.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흡수율.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민감도. 특히 흡수율 분석은요. 뭘 파악하는 거예요? 추세 파악하는 거예요. 목적은요.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 시작. 지시성 타투. 뭐죠?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입니다. 재개발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은 무슨 재개발이고? 보존 재개발이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입니다. 정비 사업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만 보기로 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요? 재건축. 열악하면요?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내가 괜한 오기를 부린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요?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면요? 재개발. 양호하면요? 재건축.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은 탁이에요. 뭐라고요? 탁. 근데 공사비 대물 변제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수수료는 어디서만 나와요? 탁.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탁. 수수료. 안탁. 안수수료. 탁. 수수료. 탁. 수수료. 안탁. 안수수료. 이렇게. 여러분들 저 보고 대답해 주세요. 준공했어요. B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유권 귀속시켰어요. T. 운영권 받았는데요. 오가면 안 돼요. 이거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 욕먹을 게 이게 매번 했던 거라서 그래요. 준공했습니다. B. 기속시켰습니다. T. 운영권을 받긴 했는데 이걸 임차했습니다. 네.
그냥 운영권하고 끝나버리면. 오. 그래서 BTO하고 BTL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임차 있으면 뭐 BTL이고 없으면 BTO입니다. 관리 유형은요. 재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수지 비임 뭐예요? 재산이에요. 수지 비임은 재산입니다. 매제 프로폴리스는요. 자산입니다. 매제 프로폴리스 자산에 수지 비임 재산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비임 재산, 매제 프로폴리스 자산. 문제 풀다가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뜨면 재산이고 매입 매각, 재개발 대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이렇게 뜨면 뭐예요? 자산. 매제 뜨면요. 자산이고요. 수지 뜨면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매제가 뜨면 자산으로 보내시고요. 수지가 뜨면요. 재산으로 보내세요. 아무 때나 보내시든지 그러면. 자,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 있습니다. 시작. 전신, 안, 노폐. 이 중에서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는요. 신축입니다. 어떻게 암기? 유신. 이렇게. 우리 유신. 붕우, 유신. 유용성 높은 단계는 안정안이고 신축이라는 거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자 중심은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수요자 중심은 고객 점유. 그래서 암기할 때 공시수고 하시면 됩니다. 뭐요? 공시수고. 이렇게 공급이 뜨면 시장, 수요가 뜨면 고객, 공시수고, 공시수고. 이렇게. 여러분들 STP 전략은 STPD의 자음 아니고 모음 뜹니다. 뭐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줄여서 세표차라 그래요. 몇 표차? 세표차.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 타겟은 표적, 포지셔닝은 차별화. 포피믹스는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에서 PD에 L이나 R 나옵니다. STP는 STPD에 모음 나오고요. 포피믹스는 PD에 L이나 R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금중, 현직 분금중은 유통경로 전략입니다. 현입주자, 직접 분양,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는요. 유통경로 5개 중에 하나입니다. 현직 분금중, 유통경로. 암기할 때는 우리 경로 현직 분금중 다니고 있어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가 현직 분금중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뜨면 고객점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암기. 아이고 기억하셔야 되고 아이고 하셨으면 AIDA 다 하셔야 됩니다. A attention, I D, A, 액션입니다. 마지막 8편 감정평가론입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집에 갈래요? 갈 사람 가요? 자,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해야 되고 무슨 평가해야 되냐면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 현황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시작, 통상적, 충분한, 정통한, 신중자발, 성립될 가능성. 현황평가는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공법상 제약은 받는 상태. 하지만 불법 일시는 뭐 한다? 제외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가치.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황평가가 아니라 조건 붙일 수 있는데 경우의 수 몇 개? 3개. 첫 번째는 뭐였을 때?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다음 요청. 그 다음 사회통념. 요청 사회통념일 때는 검토하고 안 하고 하고 다른 규정일 때는 검토를 안 한다. 진짜 중요합니다. 검토는 언제 한다? 원래 한다. 근데 다른 규정일 때는 검토 안 해도 된다. 검토는 언제 한다? 원래 한다. 요청이거나 사회 통념일 때는 한다.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감정평가는 방법입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개별평가하거든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 구분합니다. 가치 달리할 때는 가치 구분, 일부분 평가할 때 부분 평가입니다. 가치 달리하면 가치 구분, 일부분 평가할 때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몇 단계인데? 7단계인데 처음 3단계랑 마지막 것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쳐대고? 기쳐대고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결정표시. 감정평가 절차는요. 기를 딱 쳐대고 결정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절차 한번 해봐. 기쳐대는 건 쳐대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쳐대고 결정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절차 됐어요. 예. 아무튼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에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표시로 끝이 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의대생이 감기에 2번 걸리고 자수하는 상황입니다. 의대, 감기, 자수. 시작.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이번에는 형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형발가. 가치 뭐가? 형성. 얘가 발생. 얘는 가치. 형경일찍이 한번 해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고 유유히 발생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은 뭐 된다? 발생. 유유히 발생. 경일찍에 형발가 하시면 됩니다. 형성, 발생, 가치. 형경일찍에 유유히 발생. 형발가, 형경일찍에 유유히 발생. 내부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는 적합의 원칙. 그래서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이고요. 환경,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입니다. 선지표, 후계체로 갑니다. 먼저 하는 거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맞습니까? 나중에 하는 거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구하는 겁니다. 인근 지역을 정의해 주세요. 시작.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성립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갑니다. 원가법은 뭐 하는 거죠?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요.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감가수정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글자 따서 암기도 되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적산법은 기기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기필. 공시가 기준법은 BCG 개그 하시면 돼요. 뭐요? BCG 개그. 수익분석법은 수필 하시면 돼요. 뭐요? 수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물건별 감정평가는요.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은요. 시작. 항선소 하시면 됩니다. 항선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시작. 일산, 과자, 동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의 토지입니다.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일산, 과자, 동해 토지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시작. 영광, 공기업, 비상장. 전남 영광에 가면 공기업들이 많은데 다 비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영업권 옆에 숫자 얼마가 떠 있어요? 7이 떠 있어요? 예, 7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권뿐만이 아닙니다. 영어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전용 측선 이용권입니다. 존말로 할 때 권할래요? 다 외울래요? 권하세요 그냥. 영어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전용 측선 이용권이나 광업재단, 공정재단이나 기업가치나 비상장 채권일 때는 수익환원법 씁니다. 제조달 원가는요. 건설 비용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거든요. 무슨 비용에다가? 건설 비용에다가 부대비를 더하는데 부대비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세 공과금. 건설 비용을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직간입니다. 뭐라고요? 직간이는 건설 비용이고요.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가 없어요. 암기할 때 어떻게 해요? 대기 없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번에는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례기간분. 네. 유례기간분. 내용연수법에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고요. 관찰감가법에 분해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유례기. 세팅해놓고 초반에 많이 까지는 순서는 부등호. 왼쪽 평가 금액의 순서는 그것에 반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와 정율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 공식이 다릅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할 때는 빼나고 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빼나고 빼. 제조단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가연수 곱하고 제조단원가를 빼주면 계산기 한 번 조작에 적산가액이 나옵니다. 한 30초 컷 하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율법 적산가액은요, 따라합니다. 제잔 n 제조단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을 해준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뺐나 하시면 됩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서 유효총소득 구하고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한 다음에 환원율을 나눠주면 됩니다. 환원율은요, 나누기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곱하기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눌 때는 뭐 나누기 뭐?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그래서 이 가격하고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환원율은 뭐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거나 위험이 커질 때는 환원율이 커지지만 가격과는 반비례 관계라서 가격은 하락해야지 환원율이 상승합니다. 곱할 때는 뭘 곱하죠? 저, 부, 대를 곱합니다. 나눌 때는 뭐 나누기 뭐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이고요. 곱할 때는 뭘 곱하죠? 저, 부, 대. 부동산 가격 공시는 5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표계, 표계, 공. 시작.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택은 단독만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서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런 개시군구청장 개별이 뜰 때만 시군구청장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써먹는 거랑 개별 공시가 써먹는 거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지는 어디 써먹어요? 개거지국에 써먹어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고요. 개별 공시가는 과부 4대에 써먹습니다.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입니다. 자, 국장이 공시하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뭐요? 표준지 또 표준주택 또 공동주택. 근데 땅은 법인한테 조사 선정을 맡기고요. 주택은 원한테 조사 선정을 맡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죠. 토지, 주택, 토지는 법인이고 주택은 원한테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토지, 주택, 표준지하고 표준주택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4개가 있어요. 몇 개? 4개. 그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만지지 마. 용도 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의 집어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표준지 쪽에는 안 뜨고 표준주택에만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가격하고요. 뭐요? 대지 면적 및 형성하고요. 시작. 용연, 구사임. 용연, 구사임은 어디는 안 떠요? 표준지는 안 뜨고요. 표준주택에만 뜹니다. 용연이는 몇 년생이죠? 94년생 개띠로 밝혀집니다. 용연 구사임, 용연 구사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는 용연이가? 주택에 사는 용연이가. 어디 사는 용연이? 우리 주택 사는 우리 용연이는 구사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연 구사임, 용연 구사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암기 코드였습니다. 열심히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보는 만큼 우리가 암기했던 게 어디 나오는지를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목이 2장으로 10점 올리기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100% 소화하면 10점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암기 코드를 머릿속에 정착하냐 못하냐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아닌가.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다음 주는 비교 테마로 또 10점을 올리기를 독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시장론 이어서 갈 거고 2장 올리기 시리즈는 계속 이어서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